네, 글로벌 증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차례는 유럽이었는데요.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1%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월요일장 바로 살펴보시죠.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95%, 프랑스 카크 지수는 0.49% 상승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하루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결국 미국 고용지표 덕분이었습니다. 신규 고용수가 17만 5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인 24만 건을 크게 웃돌았고요. 실업률도 3.9%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CB가 내달에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필립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완화하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역시나 주식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스톡스 60에 편입된 종목들이 올해 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있는 일정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것은 바로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BOE 통화정책회의가 되겠습니다. 3월과 마찬가지로 5.25%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명서의 추가적인 문구 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확대될지에 따라서 이제 6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지를 조금 더 절쳐볼 수 있겠고요. 또 오늘은 유로존의 3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자재 가격도 함께 살펴보시죠. 4월에 큰 변동성을 보였던 국제유가가 이제는 좀 안정세를 되찾나 했더니 간밤에 또다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WTI 시세부터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WTI는 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74%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반 만에 달러당 7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요. 또 미국 원유 재고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장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 추가적인 하락세도 포착이 되면서 이제 77달러까지 내려왔다가 간밤에 다시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파 지역의 공식을 지속하겠다고 밝혀서 입장 혼란에는 가중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6월 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 동안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일정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 가격은 1% 넘게 오르면서 현재 2,33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금시장에는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해야 되지만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추가적인 급등세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입장 때문이었고요. 또 이제 금 실물 수요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밤에 다시 한번 1%대 뚜렷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데에는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은가격 역시나 3%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올 후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재차 힘을 얻으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46%, S&P 500은 1.03, 나스닥은 1.19, 러셀 2000은 1.23%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은 지난 금요일 노동부가 발표한 4월의 고용지표가 예상을 하회한 데 따라 고용시장이 예상외로 약해진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발언에 집중했는데요. 4월 중 신규 일자리는 당초 예상했던 24만 개에 크게 못 미치는 17만 5천 개가 증가했으며 임금 상승률도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오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미국의 4월 ETI, 즉 고용 추세 지수가 111.25를 기록해 전달보다 하락한 점도 이 같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CME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약 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메가캡들의 상승을 주도했고, 증권사 베어드가 D램 호황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초과 성과로 상향 조정한 데 따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7%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장 전반을 끌어올렸던 반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드웨이가 지분의 13%를 처분했다고 밝힌 이후 애플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면서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4.494%, 달러 인덱스는 0.0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택 보험 비용이 급증하면서 향후 집값 하락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험 비교 플랫폼인 인슈리파이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주택 보험 비용이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19.8% 급증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6%가 올라 연말까지 연평균 보험료가 2,522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처럼 고공행진을 하는 주택 보험료가 주택 가격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리얼티닷컴은 미국의 대출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모기지 대출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험을 요구한다며,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면 대출 자격을 박탈하기도 한다면서, 주택 보험료의 상승에 따라 모기지 자격을 갖춘 구매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한 수요자를 찾으려면 가격을 낮춰야 할 것이라면서, 주택 구매자들은 보험 가입에 따른 장기 운영 비용에 매우 민감하다며, 보험료가 높다면 주택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라면서 결국 구매자와 판매자가 위험을 자본화하는 것이라면서 서로의 위험을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수혜자는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해양물류 조선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301조는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 장벽이 확인된다면 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로, 조사 결과 미국이 향후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부과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중국산 선박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반면 한국과 일본이 최대 수요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양 컨설팅 업체인 메리타임 스트래터지 인터내셔널은 미국의 선박 건조 비용은 다른 나라들보다 1,500배가 넘게 든다면서, 이번 조치로 미국이 조선 분야를 재건할 것이라는 기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면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일본의 선박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 마켓의 암호화폐 거래 사업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웰스 노티스는 수령인이 반드시 법률을 위반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SEC가 기업에 대해 집행할 조치가 계획된 경우에 보내지며, 이 노티스를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조치에는 민사금지 명령소송, 공공행정소송 및 또는 정지소송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금지명령, 정지명령, 환수, 판결 전 이익, 민사정지 명령을 포함하는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고, 또한 벌금, 징계, 취소, 활동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회사들은 최근 규제 당국이 과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적대적인 규제 환경으로 인해 암호화폐 회사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인 가운데, 오늘 로빈후드의 주가는 0.95% 하락해 17달러 7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준비제도의 3월 소비자 신용 액수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트 디즈니를 시작으로 크록스 잉크, 시러스 로직, 듀크 에너지, 블랙라인, 에너자이저, 데이터독, 샘프라 에너지, UBS 그룹, 글로벌 파운드리스, 윈 리조트, 트윌로우, 리비안 오토모티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리프트, 일렉트로닉 아스, 레디링크, 브라이트하우스 파이낸셜, 그로서리 아울렛, 그리고 한국 기업인 쿠팡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 미국 증시는 연이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주의 강세 그리고 미국 애플의 실적 발표로 우리 증시 장 초반에는 기대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강 후약의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양지수 종가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2%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26% 내린 2676선에서 코스닥은 0.22% 하락한 86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파란불로 전환을 했는데 어린이날 연휴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대기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선물시장 역시나 0.2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의 매도세를 점점 지속하면서 우리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수급도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중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팔라졌고 장중 또 코스닥의 개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는 외국인 홀로 900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82억 원, 6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운수, 장비, 그리고 보험, 전기가스업이 특히나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 PBR 종목들이 2차 밸류업 세미나를 이후로 계속해서 약세장이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오르는 종목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국내외로 실적 발표들을 이어갔고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세장이 펼쳐졌는데요. 첫 번째로 애플 관련된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죠.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만 매출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수요는 여전히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하반기에 AI 아이폰이 나오면은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고요. 또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큰 폭으로 애플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부품 종목들이 어제 금요일장에서는 크게 올랐는데요. 먼저 BH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BH의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긴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금요일장에선 17% 넘게 오르면서 27,7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2분기에는 이제 또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고 또 이런 분석과 함께 최고 TP는 현재 31,000원 정도로 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비전 프로 관련된 종목이고요. LG 이노텍은 최근 2주 동안 3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금요일장에서도 4%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234,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2주 동안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LG 이노텍 나와 있고요. 외에도 자화전자, LG 디스플레이도 각각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플과 함께 고개를 든 테마인데요. 팀 쿡 CEO가 다음 달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 관련된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도 아마존을 마지막으로 빅테크 소프트웨어 4사가 실적 발표를 모두 마쳤는데 아마존 웹서비스 호조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죠. 바로 네이버입니다. 이 네이버 중에서도 특히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특히나 좋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 하이퍼클로버 X를 B2B 부문을 넘어서 네이버 서비스 전반 그리고 웹툰 부문까지 적용하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AI가 가장 탄력 있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18%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외에도 토마토 시스템도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플리토, 이스트소프트 역시 각각 9%에서 6% 정도의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애플 관련된 두 테마를 함께 살펴본 만큼 간밤 애플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플이 금요일장에서는 5%대 강세를 기록했지만 간밤에는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애플은 0.91% 내리면서 18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말 사이에 애플이 현지 시간 7일, 바로 오늘이죠. 신형 아이패드를 공개하겠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애플이 역사상 가장 긴 공백기를 맞이하고 있고 AI 관련된 위기까지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형 아이패드가 AI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아이패드 중 처음으로 OLED 화면도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지분을 13% 팔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세금 문제라고 일축을 했고 애플의 매출 둔화에도 최대 주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다만 AI 관련해서는 이 워렌 버핏이 조금 우려감을 표명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유가 상승 관련된 테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그라드나 싶었던 이 중동 분쟁에 이라크가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은 건데요. 이스라엘 역시나 시리아를 타격하며 국지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종목들 바로 살펴보시죠. 네, 한국 석유는 13%, 흥구 석유는 7%가량의 뚜렷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외에도 중앙에너비스는 4%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또 간밤 중동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소식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이스라엘군이 라파 지역을 공습해 최소 16명이 숨졌고요. 민간인 대피 작업에 돌입하며 지상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측은 휴전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거부하면서 여전히 라파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요일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중동 리스크부터 앞으로 남아있는 실적 발표 기업들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